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잠실지역 5억 하락 소식이 포털 메인에 등록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하락세 이유,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요. 잠실 인근 지역의 요즘 급락의 숨은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억 하락한 잠실 아파트 어딜까요? 잠실 엘스 아파트입니다. 2008년에 완공된 5,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죠. 자, 2호선 종합운동장역과 잠실 세내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9호선 종합운동장역도 이용 가능한, 아마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 중 한 곳이죠. 자, 그런데 이 잠실 엘스 아파트 7월 달에 전용 59제곱미터가 17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하락한 거냐? 작년 9월에요. 이 아파트가 21억 9천만 원, 거의 22억 가까이 찍었는데 더 높은 층수가 무려 4억 9천만 원 하락 거래됐다는 거죠. 10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1년도 안 됐는데 4억 9천만 원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22%라는 거죠. 자, 해당 기사는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1년도 안 돼서 20% 넘게 하락한 것은 이례적이다. 비슷하게 집값이 급등한 2000년대 후반의 경우 7년 동안 완만하게 20% 하락한 거에 비하면 급격한 거다. 전문가들은 오름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정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물론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냥 거래 한 건 된 거야.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 특수거래일 가능성도 있잖아. 아무리 중개거래를 하더라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요, 25평뿐만 아니라 엘스 33평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엘스 보시면요, 중층 매물이 21억 5천만 원의 초급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작년 10월 달에 27억의 최고 실거래가를 찍어요.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겁니다. 하락률이 20%가 넘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지역의 전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많이 하락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요 10%는 기본이고 20% 넘는 단지들도 속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인근에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도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하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대치역 초역세권의 대한민국 교육 중심지에 위치한 강남을 상징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가 22억 5천만 원의 급매가 나와 있습니다. 얘가 작년 11월에 26억 3,500만 원이었어요. 자, 얼마가 떨어진 거죠? 3억 8,500만 원 정도 떨어진 거죠. 자, 보시면요, 잠실 지역 주변으로 특히 하락 많이 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헬리오시티도 많이 떨어졌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잠실 인근 지역인 강동구 지역도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2020년 6월에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4개의 동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했고, 현재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무엇이 문제가 된다?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의 구입이 아니면 매수가 제한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갭투자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왜냐면은 매수자도 제한되지만 매도자 역시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즉, 실입주 가능한 매물만 등록이 가능하네. 그러면은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만 등록 가능하면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겠다. 매수자가 줄어드는 게 클 것인가, 아니면은 매도자가 줄어드는 게 클 것인가? 매도자 줄어드는 게 더 큰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저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죠. 살 사람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산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매도 가능한 매물이 적어서 오히려 이 매도자들한테 내 매물은 희소성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호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서 더 이상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무리하면서까지 집을 사는 사람들, 그것도 저금리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그것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매수자가 사라지자 매도자의 매물이 급한 매물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수요는 긴축으로 전멸이 돼버려요. 자, 사람들이 그 무리하면서까지 집을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금리 상황이고 이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거란 믿음이 있으면 매수를 하게 되는데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고가 아파트는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기도 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가지고 이런 초고가 아파트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더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강남권 수요가 줄어드는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 세입자가 나갈 때 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한이 정해놓고 팔아야 된다는 게 급한 매물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폭락의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송파구에 대단지가 많다는 겁니다. 자, 현재 등록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 7월달 기준으로 605건이고요. 8월달 기준으로 122건입니다. 전무후무한 거래 빙하기라고 언론들이 표현했어요. 아마 이거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일 겁니다. 이 정도면은요, 그냥 직거래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씨가 말랐다, 초초금매 아니면은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가 끊긴 상황에서는 결국 금매가 많은 지역이 하락을 주도하는데, 자, 이 금매가 많은 지역 대표적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그렇게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디가 금매가 많을까요? 확률적으로 대단지에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대단지 중심으로 하락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수요가 없는 건 대단지든 중소규모 단지든 똑같지만 확률적으로 팔려는 사람들은 대단지가 훨씬 많다 보니까 지금 집값 떨어졌다는 기사 다 보면 다 대단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송파구의 대단지들 보잖아요. 예외 없이 초금매가 존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헬류시티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9억 5천만 원의 최저 급매물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얘가 23억 8천에서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4억 넘게 하락을 했죠. 그 아래 위치한 올림픽 패밀리타운이라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4,49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죠.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17억에 지금 급매물이 있거든요. 얘가 21억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4억이 떨어졌는데 이 매물 보면은 추가 조정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게다가 송파구뿐만 아니라 강동구 지역도 하락한 적이 큰데 그 강동구 지역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데가 어디이다? 상일동 인근에 있는 대단지 중심으로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진짜 매주 볼 때마다 계속 몇 천만 원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언론 보도에 전문가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시장이 비관적인 이유 간단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송파구든 강동구든 그리고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하락하는 지역, 기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이유는 수요 부족이에요. 특히 수요가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초급매 마이너스 20%까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수요는 왜 부족하다?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더 먹을 것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떠나가는 거고, 또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에요. 당장 이번 주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2.5%가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금리도 4% 초중반을 넘나들겠죠. 4%가 넘어가면 대출 받으려는 차주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얼마 안 남은 수요자들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내가 급할 필요가 없겠다. 더 하락해야 한다는 기대가 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못 사는 환경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일단은요, 내년 1분기까지 이런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다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신다 그러면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에 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청약자 입장에서 중요한 넣을 만한 분양 저희가 찍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와 경쟁률까지 같이 정리를 드리고 있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